네, 미스터 진단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커피 다 드셨으면 오시고요. 자, 2부에도 여러분의 종목 진단 계속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뭐였어요? 순간 모니터 보니까 뭔가 색이 다른 것 같아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접혀 있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기 매너 접혀 있어요, 저 옷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2부를 출발할 텐데요. 1부 잠깐 쉬는 동안에도 이게 동시 접속자 수가 많이 안 빠졌어요. 네. 쉬는데도 700분이 넘게 버텨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되는 날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1부에 거의 1000분 가까이 오셨거든요. 2부에도 한번 진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쭉쭉 들어와 주시고요. 종목 진단도 2부에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종목을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저희도 잘 몰라요. 네. 지금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2부에 기회가 많이 열려 있으니까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남겨주시죠. 네, 자 그러면 네. 첫 번째 종목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예, 한솔 케미칼 예, 매수가 비중은요? 15만 1,800원. 네. 20%. 20%요? 예, 예. 한솔케미칼 어떤 게 궁금하세요? 장기적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은지 몰라서요. 아하, 길게. 장기면 한 1년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1년도 좋고, 예, 말씀하시죠. 1년도 좋고, 뭐 5개월도 좋고, 장기적으로 조금 가려고요. 알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목표가 얼마 정도나 갔으면 좋으시겠어요? 뭐 한 15만 원 정도? 한솔케미칼이요? 예, 아니, 여기니까. 지금 지금 16만 100원. 한 25만 원 정도 말씀하신 거예요. 25만 원. 30만 원 정도, 한 20만 원 가까이는 가야 되겠죠. 20만 원 아하. 가까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자리가 바뀔 수 있을지 장기 전략 한번 여쭤볼게요. 예. 네. 전문가님, 한솔케미칼 길게 보면 괜찮습니까? 예, 남자분이고 가끔 저한테 남자분도 오지 않습니까? 내가 좋게는 얘기해 드릴게요. 다만 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실시간 참여자 한 2,000명 정도 수준은 됐을 때 얘기할 수 있는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실시간으로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운이 좋으신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고, 두 번째, 한솔케미칼이라는 주식을 보면 이게 내가 그 종목 공부한 데이터를 지금 안 열어놓고 있어요. 요새는 여기 있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면 그죠? 예, 있긴 있네요. 여기 보면 아까 내가 SKC 진단해 줄 때 동박 갖고 매도 레포트 쓴 증권사 그 자들한테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실리콘 음극재인데 지금 실시간으로 있는 분들한테 내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 우리 시청자님 궁금하신 사항은 내가 풀어 드릴게요. 네. 이거는 20만 원이 뭡니까? 그죠? 통 크게 아까 생각하신 25만 원 가능해요. 대신 분명히 장기라고 그랬어요. 시청자님. 장기 가시면 25만 원을 못 갈 이유가 없는 주식인데, 자, 지금부터 내가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분이 주봉, 월봉을 볼 줄 아는 분인지 좀 궁금한데, 보다시피 한솔케미칼이 그렇게 싼 주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내가 미스터 마켓에서도 좀 얘기 자주 하지만은 이번에 더 빠졌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더 빠졌으면 더 확 찔러가지고 가져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요게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이렇게 고점에서 밀릴 때 이걸 꼭대기에서 물은 사람들은 겁에 질려 공포에 떨겠지만, 주가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게 우리가 가격과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주식이 밀리면 그게 질를 수 있는 기회인데 왜 무서워하느냐. 네, 이 얘기 해주는 거고. 자, 일봉으로 보면 최근의 거래량이 기술적으로 가장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지금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한솔케미칼이라는 기업 자체가 좋은 것도 있지만, 지금부터 이쪽으로 다시 갑니다. 근데 이거 너무 센데, 물론 이 음극재라고 해가지고 보면 이거 아까 찾은 걸 좀 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죠? 예, 아까 찾은 걸 봤어야 되는데
그냥 웬만한 대기업은 지금 다 이거 들어가고 있거든요. 웬만한 대기업. 그리고 여기에서 한솔케이미칼에서 SKC로 가면 좀 죄송하지만 SKC를 여러분들 재발견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 삼성, 현대차 빼고 다 뛰어들었다라고 해갖고 실리콘 음극재가 뭐길래 해갖고 8월달 기사거든요. 이게 이 실리콘 음극재 이게 지금 보면 2023년 8월 14일 나온 기사고 이 SKC는 이 실리콘 음극재 관련한 기사가 2023년 7월달 막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죠? 최근에. 이런 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800명은 운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결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1년을 보고 가면 최소 20만 원까지는 3개월 안에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을 보고 가다 보면 25만 원도 갈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중간에 만약에 본인이 저기를 할 때 20만 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일부 차익 실현,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10%는 25만 원대까지 들고 가도 무리 없어 보이는 주식이다. 다만 향후 6개월 사이에 움직임이 좋으면 그 뒤로는 조금 다시 모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20만 원과 25만 원 근처를 6개월 안에 올라가면 거기서는 매도. 끝. 네, 시청자님, 이게 기간도 기간이지만 가격대에 얼마나 빠른 속도에 도달하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만 원, 그리고 최대 25만 원 여기까지 딱 왔을 때 빠르게 대응하셔가지고 목표하신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예. 좋습니다. 아, 이거 마지막에 역시 인사 딱 해주실 때 저는 웃음이 들려요. 네. 아, 얼굴이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알고 있다면 그렇죠.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예. 그냥 100% 해도 됩니다. 네. 하여튼 좋은 종목으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한솔케미칼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다시 열심히 또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거의 900분 향해서 다가서고 있는 모습, 1000분은 금방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새로운 분들 와주시고 종목 진단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을 가볼 텐데요.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에서 이분 닉네임 아주 멋있는데요.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약간 탈이 있을라나? 어쨌든 간. 약간 욕심 있어 보이기도 하는 닉네임. 일확천금님의 종목입니다. 뭐 목표는 높게 잡는 겁니다, 원래. 예. 근데 종목이요. 이 성일 하이텍을 갖고 계십니다. 요거 성일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자, 99,000원에 10%인데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종복 전문가님. 예전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성일 하이텍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반등하는 시점이 보여 어제 종가에 매수했습니다. 얼마 안 됐네요. 2차 전지 반등하는데 폐배터리도 미래가 창창하겠죠? 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차트 보세요. 이게 올 초에 9만 원대 그리고 18만 원대로 2배 갔다가 다시 처음 그 자리 9만 원대로 왔습니다. 강했다가 힘이 쫙 빠졌네. 이거 매수 타이밍 이거 기가 막힌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전문가의 고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 요거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 하이텍이에요. 성인이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이분 그 말에 갑자기 땀나네요. 땀나는 게 하나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어제 2차 전지가 강해서 성일이를 샀다고 했잖아요. 2차 전지가 강했으면 2차 전지를 샀어야죠. 포스코 쪽을 에코프로나. 대신 성일이도 괜찮아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면 성일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배우 그분한테 좀 죄송스러운데 그거 아니라는 거 밝혀두고 가겠습니다. 폐배터리 쪽은 아직은 실적이 가시화되지 않죠. 보다시피 성장 모멘텀이에요. 성장 모멘텀.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면 작년 연말에서 1월 달처럼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빠진 게 1, 2, 3, 4, 5, 6, 1, 2, 3, 4, 5, 6 두 번이 반복됐고 전저점을 깨지 않았다. 오마이갓 에브리바디. 이거 이상 좋은 게 어딨냐. 장기 투자용으로는 최고입니다. 다만 이 주식은 이제 기술적으로 이걸 2번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분수라고 해요. 2번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쪽보다는 지금이
부담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11만 원에서 12만 원 선으로 가면 여기서는 한 번은 팔아라. 여기서는. 그리고 다시 되밀리고 이 새파란 선을 60일선이라고 해요. 60일선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60일선이 낚시꼬리가 될 때 그때 사서 장기 투자하면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굵은 거 내가 되게 선호하는 주식들은 이건 공표하겠습니다. 무조건 1000명, 1200명 이상으로 갔을 때 얘기할 거고 지금처럼 800명, 900명에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벅찰 정도만큼의 목표치만 얘기할 거예요. 내가 진짜 생각하는 목표치는 1000명, 1200명, 1400명으로 갔을 때 얘기할 거고 이거 공표하는 겁니다. 이거 지금 9만 원대에 매수해가지고 12만 원에만 팔아도 이 약세장에서 20% 아닙니까? 그 정도는 먹을 수 있다. 대신 조금 뒤에 얘기했던 기술적 특징까지 활용을 한다면 더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다. 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끝. 네, 그렇습니다. 성일 하이텍을 살펴드렸습니다. 네. 아주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 하나 해주셨는데 2차 전지 반등하면 2차 전지를 사야지. 이거 여러분도 한번 기억해 두세요. 약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듣다가 응? 약간 그러네. 이러면서 그러네.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아까 차트만 딱 보고 타이밍 기가 막힌 거 아닌가요? 아. 그거엔 그럴 수 있지만 그치만. 다른 종목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폭넓은 시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하나 얻어가네요. 너무 노리고 있으면 예. 그것만 보여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성일하이텍 나쁜 게 아니었죠? 그렇죠. 충분한 수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점 들어봤으니까요. 네. 꼭 이분도 성일하이텍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일확천금님 만나 뵀었고요. 자, 이번에는 강승희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예. 엑시콘 오, 14,600원. 그리고 비중은 5%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약간 손실인데 그래도 회복 잘한 거예요. 와, 이거 보니까 매수를 9월에 하셨대요. 아유, 그 9월, 힘들 때. 10월 그 힘든 장에 그쵸. 이 정도 손실이면 사실 선방하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9월, 10월 힘드니까 저 가격대라면 9월, 10월 오히려 엑시콘이 잘 버틴 거 아닙니까? 잘 버티니까 샀다가 그런데 약간의 아쉬움은 네. 너무 높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개선이 됐으면 얘도 좀 같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 앞으로는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자, 9월에 사셨대요, 전문가님. 엑시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또 해피름은 작은 주식이지만 9월의 매수는 내가 9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뭐 매수할 만한 어떤 시장과 섹터는 얘기했죠. 그 섹터에는 들어가요. 근데 주가가 거의 정수리에 붙어 있는 위치에서 샀고 13,000원대로 급락이 나왔는데 다시 매수한 가격대로 왔지 않습니까? 10월 중순에 약세장일 때 이런 데서 팔았어야 되는 거고 혹은 여기서 5%를 샀다면 13,000원대로 왔을 때 5% 추가 매수를 왜 못하느냐.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짚어줄 수 있는 얘기. 그 얘기인 즉슨 이 주식을 9월 달에 매수해서 장이 급락하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샀을 거예요. 무서워서 못 샀을 거고. 안 샀든 못 샀든 어쨌든 안 하거나 못 한 거지 않습니까? 대응을. 그럼 이토와도 방송을 보고 그랬으면 최소한 이제 이번 주에라도 하락 N자형으로 빠졌고 얼마든지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었는데도 이게 안 됐다는 얘기는 이분은 초보자고 시장이 무서웠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종목을 매수한 가격과 비중만 보면 딱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먹고 팔고 싶으면 이 주식은 내용이 되는 회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쪽으로 가면서 얘가 13,000원 쪽으로 밀린다. 이거 무조건 추가 매수죠. 다만 저점을 깨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 주식은 본인이 매수한 가격에서 15,000원대에 가서는 여기서는 차익 실현. 여기서는. 그리고 재매수 타이밍을 잡으려면 예를 하지 말고 아까 내가 얘기했던 조금 더 굵은 주식 혹은 2차 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엑시콘. 그러니까 수익이 크게 나진 않는 그런 상황이 아까 창호앵커가 좀 높은 것 같은데 막 네. 그게 얘기해버린 게 좀 진단에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15,000원 익절. 재매수를 원한다면 이쪽에서 좀 더 큰 종목이나 2차 전지 보자고 하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만 2부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종목 진단의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종목 진단 남겨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괜찮고 또 한 가지 매수 문의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사도 되는지도 여쭤보셔도 되니까요. 지금 바로 남겨주시죠. 네. 자, 그럼 또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박연수님의 종목인데요. 이거 로봇주로 가는군요.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37,000원에 10%에. 지금 손실 중이긴 한데 네. 로봇주의 요즘 분위기가 괜찮아요.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얼마 전에 뭐 두산 로보틱스 급등 나오기도 했었고요. 맞아요. 그럴 주식이 아니죠, 사실. 자, 뉴로메카 추가 매수를 그래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추가 매수 네. 과연 해도 될지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뉴로메카입니다. 요거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당연히 괜찮은데 이분도 타이밍 놓쳤잖아요. 내가 이거 이따가 다음 주 시장 전략할 때 한 번은 더 보여줄게요, 여러분. 지금 아까 엑시콘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분 밀려 내려올 때 왜 거기서 추가 매수 못했냐라고 했던 포스코 퓨처 그분도 마찬가지고요. 비중 작은 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다음 주 시장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우리 미스터 진단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다른 거 다 빼버릴게요. 내가 뭐라고 얘기해줬냐? 핵심 주도주 추세 패턴 얘기할 때 종목당 30%까지는 추가 매수 가능 의견. 보이죠, 여러분? 종목당 30%까지는 물론 돈이 없어서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게요. 지난 11월 1일 미스터 마켓, 그러니까 엊그저께 장 폭락하는 그날, 뭔 얘기인지 모르면 지금 이거 보이죠? 현금 있으면 주식 사라는 얘기다. 보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0월 30, 나는 지금 약세장에서도 긍정의 의도를 갖고 방송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월 30 미스터 마켓, 이번 주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주간이 맞습니다 하고 내 의견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건 지난주 27일 아까 얘기한 거 다음 주 전략 얘기할 때 승부수를 띄워라. 그러면 지금 보면 이분도 37,000원에 10%면 37,000원에 10%면 이쪽에서 매수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분이 나름 저점에서 매수한 걸 거예요, 아마. 그죠? 그리고 장이 빠졌어요. 1, 2, 3, 4, 5로 빠졌죠? 이렇게 이건 낚시꼬리처럼 돌고 있잖아요. 아유,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벌써 수익인데 좀 아쉽고요. 올라갈 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밀린다. 이거 추가 매수 안 하고 뭐 할 건지 한번 되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이 주식 내가 보는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33,000원에서 4만 원만 가도 7,000원인데 두당 7,000원이고 33,000원에서 3자 빼고 그냥 3만 원으로 계산하면 7,000원이면은 326, 35, 33은 9, 26% 대략 30%에 3,000원 있었으니까 조금 더 빼면 기본 25%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이 여기서 사도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3만 원에 사서 4만 원에 팔으면 거기서가 30% 수익이고요. 저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지금은 올라갈 때는 왜 따라가면 안 되는 거냐면 거래 없는 고점 돌파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죽였다가 60일선 쪽으로 가면 한 번은 되밀리잖아요. 또 올라가도 뚫어도 한 번은 되듯이 여기서 이쪽으로 그냥 올라가면 여기가 단기 저항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추가 매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신 밀리고 돌면 이걸 뚫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안타깝다. 여기서 추가 매수했으면 됐을 텐데 다음 주 이후라도 밀리면 비중 늘려도 된다. 내 의견. 그러면서 이 주식은 연말까지 목표가 4만 원 정도는 나오지 않겠냐. 의견 또 드렸습니다. 네, 뉴로메카였습니다. 밀리면 조금 더 담을만도 하네요. 거기다가 연말까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럼요. 이제 한 달 좀 넘게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수익률 제법 볼 수 있겠네요. 뉴로메카 연말까지 앞자리를 바꿔볼 수 있겠다는 희망도 드렸습니다. 자, 뉴로메카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진단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종목명 매수가 비중 좀 빠르게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요.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뭐 추가 질문 그리고 또 심리 파악. 그렇죠. 완전 딱 맞춤 전략으로 갈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지금 95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네. 조금만 더 들어오시면 1000명이 됩니다. 약간만 더 힘내주시죠. 네. 지수가 오르는 것처럼 네. 우리도 오른다. 굉장히 또 기대하게 돼요, 이러면. 기대가 되고 좀 분위기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YY님께서 2차 전지 또 셀업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 이거 아주 큰 종목인데요. 엄청 투자하고 있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39만 8천 원에 비중은 10%. 네, 수익입니다. 예, 이 정도면 LG 에너지 솔루션, 야, 정말 주시를 열심히 하고 계셨던 게 아닌가. 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일봉 보다가 주봉 보다가 월봉을 보니까 이제 좀 바닥 찍고 올라오나? 약간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최근에 너무 빠졌죠. 네. 저는 월봉 봤을 때 최저까지 밀렸을 때가 거의 35만 2천 원인데 예. 이제 여기를 이제 좀 딛고 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또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가 최근 좀 약간 살아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는데 자, 대표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좀 살아날지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수익권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게 이분 매수가 진짜 거의 신의 영역이에요. 다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내가 이걸 이상하게 이게 귀가, 그죠? 이게 잠을 못 자서 그럴 수도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내가 단기 대응을 얘기하면 이 주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근데 내가 이 종목인 걸 갖고 얘기를 하면 단기 대응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참 만감이 교차가 되는 주식이다. 다만 내가 이건 단기와 중기 이상으로 구분해서 얘기할 거고, 최종적인 목표가는 누차 얘기하지만 1000명, 1200명 넘어갈 때 얘기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선 LG에너지 테슬라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고, 아까도 여러분들 봤듯이 내가 2차 전지가 요번에 많이 밀린 거는 딱 한 가지 얘기밖에 안 했죠. 어떤 의도가 있는 어떤 하락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내가 분명히 얘기했고요. 그 의도는 말 그대로 신용불량, 그 다음에 공매도 친 자들의 어떤 이해관계 등등등등 꺾여 내려가는 2차 전지의 증권사 매도 레포트 분명히 집중됐고요. 집중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개인들 신용물량 엄청나게 높았을 때 그런 일 벌어졌고, 해필이면 그 시점에 나스닥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 안 던질 개인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던지게 된, 의도하지 않게 던지게 된 분들은 좀, 그죠?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꽉 막힌 주식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주식 좀 한번 해보라는 얘기 해주고,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이건 장기 투자 무조건 오케이 주식이고요.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지수 부담하고 이런 걸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주가가 움직임이 양호하려면 기술적인 흐름이 만들어져야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든 인공지능에 의한 자문사든 뭐 운용사든 거대 자금을 운용하는 애들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걔네들은 밀릴 때 분할 매수를 하든지, 왜냐면은 내규적으로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 놓으면 그냥 사거든요. 그 금액만큼 차트를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큰 구찌들이 사고 난 다음에 다시 기관성 물량이나 구찌가 있는 애들이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21선 정도를 깔아야 돼요. 그때부터 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단기적으로 43만 원에서 45만 원대가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본인 스타일이 단기 스타일이면 여기가 단기 매도하는 자리. 대신 이종복 전문가님, 나는 LG에너지 길게 보고 싶습니다. 길게 보고 싶으면 내가 해주는 얘기 하나만 참고하고, LG에너지는 시가총액이 2등, 3등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지수와 연결돼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거래소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여야 되는 타이밍이 오거나 거래소 지수가 양호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됐을 때가 얘가 잘 가는 거고, 지수가 양호하게 움직이지 않고 지수가 밀려야 되거나 지수의 변동성을 유발시켜야지 되는 타이밍에서는 얘가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장기 투자를 하셔도 장기 투자를 하셔야 된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 LG에너지 최고의 주식이면 틀림없죠. 그렇지만 거대 자금, 엄청나게 큰 자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닐 경우에는 LG에너지보다 시가총액이 조금 더 떨어지는, 그죠? SK이노베이션, 그 다음에 LG화학, 삼성, SDI 등은 시가총액이 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어떤 것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주면, 자금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단기 대응을 하면서 21선을 깔을 때까지, 그리고 자금이 있거나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라고 한다면 LG에너지는 어쨌든 시장에서 어떤 이용을 당할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거라는 것까지도 아마 이런 분석하는 전문가 많지 않을 거요. 그렇지만 나는 이 종목이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택은 본인이 하셔라. 말씀드리고 내가 이 주식 보는 최고 목표가는 1000명 넘었으니까 분명히 화답 인사할 거 아니에요? 먼저 얘기할게요. 나는 이 주식 전고점 넘어간다고 봐요. 다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마치겠습니다. 네. 자, 최고의 주식과 예. 최고의 진단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단기 대응일 때는 21선 위로 좀 올라갈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아까 전에 1000명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아, 드디어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시장의 분위기 조금씩 살아나면서 1000명을 돌파하게 됐는데 네. 이 분위기 더 살려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이 못다 들은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준비되셨습니까? 글쎄 뭐 1000명 넘어갔을 때 뭐 굳이 얘기할 만한 게 뭐 특별히 없었잖아요. 그럼 뭐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그럼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목표가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얘기할 때 이제 목표가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만약에 내가 1000명 넘어간 기념으로 이거는 길게 봐야 됩니다. 장기로 봐야 돼요. 나는 당연히 이거 45,000원 넘어간다고 봐요. 무조건. 대신 이게 내가 지금 45,000원 넘어간다고 본다고 해서 내일부터 팡팡팡팡 가는 게 아니고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일이 정도도 얘기해 드릴 수 있죠. 성일이 정도 나는 이거 15만 원 넘어간다고 봅니다. 이거 15만 원 못 가면 이게 주식입니까? 그 다음에 SKC는 아까 얘기해 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12만 원 안 가면 주식이에요. 나는 지금도 무조건 이건 12만 원 넘어간다고 봐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포스코 퓨처? 아이고, 포스코 퓨처 얘기하라고 그러는 게 내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거는 아무리 못 가도 40만 원 넘어갑니다. 아무리 못 가도. 1000명 기념 맞췄는데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 1500명 넘어가고 2000명 넘어간다고 보세요. 1500명이 넘어가고 2000명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장이 그만큼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가 또 바뀝니다. 끝. 아, 좋습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굵직굵직한 얘기들이 막 쏟아졌죠.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얘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 좋아지고 1500, 200, 2000명 이렇게 들어오시면 더 영양가 있는 정보들이 알짜배기 정보들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의 성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1500, 2000이라는 거는 예. 결국에 시장도 좀 받쳐줘야 되는 부분. 예. 전문가님? 예, 누차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목표가들은 길게 해요, 길게. 지금 당장은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게 현실이 될 것까지 얘기하려면 이게 좀 그런데 내가 그래도 이 종목인데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조건들은 1200명, 1250명, 아니, 종합이 지금 2300이니까 2300이니까. 1300명은 넘어야 되죠. 나는 분명하게 근거가 있어요. 내가 그 근거를 얘기해주면 내 말대로 됩니다. 명심,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서 우상향, 시간 지나면서.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시장이 좀 받쳐주면서 예. 너무 막 인위적으로 1500, 2000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었을 때 그만큼 또 무르익은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슬 기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11월은 진짜 이대로 쭉쭉 좀 갔으면 좋겠네요. 아, 진짜 한 2000 나오면 장난 아닐 것 네, 같아요. 전문가님. 예.
여러분 지금 우리 유창호 진행자, 유창호 앵커가 11월 얘기했으니까 내가 지난주에 심각하게 분위기 축축해졌을 때도 프라타나스 낙엽 떨어질 때 이 토마토 내가 배워야 산다 할 때 프라타나스 나무 얘기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선물 매도 친 사람들 지옥으로 가는 달, 11월 달. 끝!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조금 있다가 시장 얘기 정말 자세히 봐드릴 건데 무조건 경청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또 그 얘기 드리면서 종목 진단 더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종목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은 유튜브 소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죠. 요거 두산 밥캣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밥캣 45,000원에 10%에 계속 내리다가 오늘 모처럼 올랐어요. 진단 부탁드려요. 네, 차트 보여주세요. 진짜 계속 내렸어요. 아, 너무합니다, 진짜. 아니 이게 무슨 이거 2차 전지랑 똑같이 움직이네요. 7월 26일 고점 67,000원이고 그 뒤로 2차 전지만큼 40%를 밀었습니다. 그런데 얘 크게 올라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조금 아쉽습니다. 두산 밥캣 진짜 그대로 지켜볼 만한 종목인 건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산 밥캣 요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요대로 지켜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행자들 얘기했을 때 나는 이제 이걸 뭐 편들어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보다시피 엄청 많이 올라갔었고 밀릴 수 있는 어떤 흐름에 온 게 맞았어요, 여러분. 이 주식 자체가. 근데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또 증권사 목표가 줄하향이 이어졌었어요, 여러분. 이게 밀릴 때 이게 지금 밀리고 있는 타이밍에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하향을 했어요. 줄하향. 진짜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세장 조정장에서 목표가 줄하향하는 사람들 나는 의도가 좀 궁금해요. 이거는 뭐 개인들이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근데 나는 두산 밥캣은 내가 선호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가가 밀려 내려간 이유. 그죠? 예. 그리고 이 주가는 두산 로보틱스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주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한 거냐면 타이밍이 좀 빠른 거죠. 저렇게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주식 같은 경우는 27,000원대부터 67,000원대까지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에서 1차 급락하고 횡보하다가 밀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빠진 것만큼 재수 없으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가격 법칙상 4만 원 언저리 쪽에서 타이밍을 잡았어야 이분이 그래도 조금 실력이 있거나 차트를 볼 줄 아는 분. 근데 가격이 지금 45,000원이라는 것은 더 빠질 수 있음에도 조금 빠른 거죠. 그런 거 요런 데서 좀 고치시면 되고요. 비중 10%니까 이 주식에서 먹고 나오고 싶으면 나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릴 수 있는 주식이고요. 추가 매수 가능해요. 이거. 대신 이제 반등 줄 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단기적으로는 45,000원에서 47,500원 자리에서는 일단은 한 번은 비중 축소. 그리고 추이를 살펴보는 거죠. 이 추이를 살펴보는 것까지 지금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추가 매수 가능한 주식이고 45,000원에서 47,5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고려하셔라.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산 밥캣 일단 좀 더 밀리면 뭐 이거 추가 매수도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요 종목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산 밥캣이었습니다. 네. 자, 2부도 굉장히 좀 빠르게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 예, 지금 그렇지만 저희는 계속 종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저희에게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02325-8200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저 농진 세미캠이고요. 네네. 36,144원, 네. 18%입니다. 18%. 자, 네. 동진 세미캠. 어쨌든, 지금 38,000원대 매수를 하셨다고. 36,000원대? 6,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지금 약간 손실 구간인데, 그래도 좀 올라오고는 있는 현재 구간인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네, 제가요, 이정복 전문가님을 올 4월 달에 처음 뵀어요. 그래서
계속 토마토 정권 이걸 보다가 네. 마음이를 해서 수익을 내서 마음의 AI. 네, 다시 수익 내고 다시 더 저점 매수를 했다가 네? 지금 12% 상승이에요. 제가 궁금한 거는 네. 이 마음이를 팔고 다시 동진 세미캠에다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전화드렸습니다. 일단 한번 성공 사례가 있었고 그렇죠. 이번엔 동진이를 믿어볼까? 그렇죠. 이 사례를 잘 이용해서 동진한테 힘을 줘봐 말어. 야, 이거기 때문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받아주시죠. 마음이를 팔고 동진이를 추가 매수하지 않고 마음이는 마음이대로 동진이는 동진이대로 하시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아니, 대답을 해야 빨리빨리 내가 얘기해 주지. 네. 해도 됩니다. 저는 다 믿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 예,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마음이를 팔고 동진이 추가 매수하는 것은 반대. 대신 돈이 좀 여유가 있거나 돈을 조금 더 넣을 수 있다면 돈을 조금 더 넣어서 동진이 추가 매수하고 싶다면 등을 떠밀고 오케이. 일단 동진이가 아니고 동진 세미컴은 캠 포스코 퓨처캠만 있냐 포스코 퓨처만 있냐 동진이도 있다. 이제 그쪽으로 따라갈 거예요. 지금은 기술적으로 약하지만 드디어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여러분들한테 내가 종목 진단해 줄 때 중간중간에 60일선을 깔면이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거예요. 얘는 이제 60일선을 깔기 직전까지 왔어요. 이거 들어간 분들 고생 거의 끝나갑니다. 사실 얘가 60까지만 오거나 얘가 거래가 늘었다면 드디어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갑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8월 달부터 빠져 내려왔던 악의 구렁텅이는 넘어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가 악의 구렁텅이를 넘어가려면 거래가 급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게 다소간에 아쉽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계속 갖고 가는 거고 눌린다. 동진이가 만약에 근데 이건 눌릴 리가 없을 거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나는 눌리면 추가 매수 의견인데 아마 눌리지 않을 거려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 보세요. 이게 본능적으로 나가는 습관. 본능적인 습관. 되게 좋게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음이는 이미 기술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거래량이 없는 상태라 어느 시점에서는 다시 눌리거든요. 눌려서 이중 바닥이 되면 이건 더 세게 가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는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진이 여유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 오케이고 마음이를 팔고 추가 매수한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악수도 될 수 있으니 그냥 따로따로. 그리고 동진이는 아무리 못 가도 지금 1000명 넘었죠. 4만 원 넘어간다에는 내 이름이 붙을 것이다. 끝. 네, 시청자님 둘 다 네. 가져가시고 돈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그거 새로운 자금으로는 오케이 추가 매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표가 꼭 4만 원 넘겨서 수익 많이 보세요. 네, 이종복 전문가님. 제가 청주 네? 살지만요. 이종복 전문가님 너무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아니 근데 너무 이분이 좋습니다. 제 마이크 감사합니다. 예. 제 마이크 들어가나요? 네, 네,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분 말소리가 딱 청주잖아요. 내가 오리지널 청주거든요. 우리 충청도 사람은 또 통하는 게 있어요. 요 정도 얘기했으면 내가 봤을 땐 통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어요. 저는 이제 이건 해야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네. 예. 요거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야, 그러면은 저희 종목 진단 하나만 좀 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하나만 더 빨리 하나 기술 갈게요. 하나 마이크론이 아니라 하나 마이크로 말고 예. 기술도 살려달라는 이 요청이 왔습니다. 두두님. 하나 기술 81,000원에 10%고요. 사실 이분뿐만이 아니에요. 네. 주나주나주님 108,000원. 거제 몽돌님 115,000원. 어우, 더 높으세요. 하나 기술 2차전지 장비죠, 요것도 많이 빠졌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하나 기술입니다. 핵심만. 그러니까 이 하나기술이 지금 이 폭락장에서 얘도 9월달 13만 원에서 7만 원을 깼어요. 6만 원대.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어떤 분 왜 첫타 그분 그 이녹스 첨단 그분이 이제 이런 걸 볼 줄 알았으면 그죠? 그 이녹스 첨단이 그렇게 무섭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거라는 얘기 좀 해주는 거고
이 주식의 두 가지 좋은 점을 하나 얘기해주고, 우리 진행자분들이 얘기할 때 얘가 11만 원대 막 이쪽에 있을 때 매수에서 질문된 분들은 참고해 보세요. 주식장이 이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차트가 꺾일 때는 만약에 이쪽 어딘가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비중을 절반을 줄였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매수 시그널이 나오는 타이밍이 어디냐면 지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내가 퉁으로 얘기해 줄게요. 10만 원 위에서 물린 분들이 비중이 30% 이하다. 이거는 지금 현재가에서 추가 매수 공통으로 오케이. 공통으로 오케이. 근데 이분은 8만 천 원에 10%지 않습니까? 이분은 추가 매수 안 해도 먹고 팔 수 있는 가격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거 2부 스포네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움직였으니까 장비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한 것 중에 이제 얘를 얘기한 건 맞는데,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서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이 21선이 조금 더 밀려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조금 더 밀려서 주가와 21선이 가까웠을 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신공을 발휘할 정도 수준이 된다면 21선이 더 밀려 내려오면 얼마든지 추가 매수 가능이고,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아무리 못 가도 9만 원대까지, 그죠? 예, 9만 원대까지는 우선 무조건 올라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만 흔들릴 수 있어요. 이 흔들리는 게 던지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비중이 작을 시 추가 매수의 기회다. 이 얘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기술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을 좀 아쉽지만 여기서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종목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전략 챙겨주시죠. 예, 제가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얘기해 드리는데, 아까 좀 여러분들한테 얘기 좀 했어요. 아까 일부에서 내가 되게 좋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좋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나스닥은 장중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장이 밀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 확인시켜주고 갈게요. 아까 이 종목이, 지금 기사 많이 나오네요, 이제 실시간 기사 많이 나오네요. 이게 이제 미국 전문가들도 전문가들이라고 자기 의견 내는 거거든요. 이 종목은 이미 분석 끝났죠. 자, 말씀드릴게요. 아까 내가 일부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강세장 아니에요, 여러분. 강세장이 아니고 급락장이 멈췄다. 급락장이 멈췄고 나스닥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긴다 해도 우리나라는 지난 10월달, 9월달, 10월달처럼 급락장으로 갈 확률이 떨어진다를 얘기한 거고, 결국은 지금과 같은 지표가 나오면서 연말로 가면서 우상향을 얘기했다라는 걸 명확히 밝혀둡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종목들 날라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해주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시작도 안 한 거라고. 그럼 만약에 시작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알으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결국 양시장 급반등 나옴. 그죠? 예, 지난주는, 이번 주는 결국 언더슈팅 나옴. 완전 다르죠. 내용이 여러분. 1차적으로. 자, 양시장 급반등이 나왔을 때의 특징. 양시장 급반등 시의 특징.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심 잡아줬고, 2차 전지 눈물의 신용 물량 털어냈고, 로봇이 먼저 반등 시작되었고, 인공지능 기반 반도체 및 2차 전지가 급등했고, 오늘 AI 관련주마저 강했다. 핵심 주도주가 받쳐주면서 각 섹터의 주도주들이 이번 주 보면 골고루 신호탄은 로봇이 신호탄, 마무리는 AI가 마무리. 분명히 과거하고 다르죠. 거기에 지수가 어마무시하게 폭락이 나와 있는 뒤의 시장입니다. 여기서도 돈을 못 벌면 중간 생략할게요. 사실 주식 때려쳐야 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자, 그리고 거래소 시가상위 2차 전지와 핵심 종목들도 이게 뭐겠어요?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등 그런 주식 얘기하는 거예요. 바닥을 만들고 있음. 어서 많이 들어봤죠?
미스터 마켓 5월 8일, 5월 15일 즈음에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한 내용. 반도체는 모양을 만들고 있음. 반도체는 모양이 만들어졌음. 지금 이쪽은 바닥을 만들고 있음. 그럼 이제 거의 바닥 쳤다는 얘기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미 친 거예요. 자, 나스닥 급반등.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스닥은 추세 파동은 하락 추세 진행 중이지만 상승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서 시장이 만들어졌어요. 어설픈 기술적 분석, 보통 수준의 기술적 분석과 이종복의 기술적 분석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기서 바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항상 지나간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스닥이 이렇게 밀릴 때 아마 이토마토에도 그 채팅창에 쓴 개인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밀려 내려갈 때 뭐 나스닥 12,500 본다 막 이런 식으로 공포 분위기 조성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다시 15,000원으로 왔는데요. 이게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펀더멘탈을 보지 않은 기술적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13,500, 12,500을 얘기하는 거지, 펀더멘탈과 중심이론 6대 필살기를 갖고 보는 기술적 분석은 너무 안 빠져서 불안한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안 빠진 거죠. 너무 안 빠진 거예요. 나스닥은 단순한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하락이 만들어진 걸로 보이지만 여기에 아까 얘기했던 펀더멘탈이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에서 이런 반등이 나온 경우도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어설픈 기술적 분석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다. 이 얘기 해주고 갈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스닥이 저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은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시간이, 매크로 변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핵심은 매크로 변수예요. 매크로. 그러니까 매크로 변수가 부각이 될 때는 기술적 분석을 아예 하지 말아라. 그 주식의 가격, 그 주식의 가치만 봐라. 이 매크로가 이 시장을 짓누를 때는. 여러분, 지금 갑자기 3,000% 빠지는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좀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 갈게요. 환율이, 이 약세장에서 환율이 이렇게 한 방에 급락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근데 지금 역외 환율에서는 오늘 빠진 것만큼 또 빠져요. 이것은 주식시장이 급반등하는 시장에서 나오는 환율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도 주식시장이 과매도 돼갖고 장이 폭락했을 때 지수가 올라갈 때 환율 쪽이 먼저 급락이 나오면서 장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가면 이 환율이 이쪽으로 밀려 내려와요, 여러분. 이쪽으로 밀려 내려오면 진짜 어마무시한 블랙스완급의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이걸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난 여기까지만 얘기할 겁니다. 오늘 내 방송을 실시간으로 본 사람들은 진짜 저세상 기술적 분석을 지금 들은 겁니다. 다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자신이 없는 게 여기도 지금 보면 이게 나중에 다시 하락할지 아니면 신고가를 바로 뚫을지 이거를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장담을 못하는 건 내 스스로 밝힙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지표 몇 개 보면 돼요. 나는 지표 몇 개 보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결론, 오늘 내용은 내가 충분히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다라고 보고 얘기해 주는 거고, 어차피 판단은 본인들이 하는 건데 보세요. 이게 10월 24일 실시간 내 유튜브 영상에 이 변동성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내가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그림인데, 내가 저 당시 그려놓은 그림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10월 24일 얘기입니다. 10월 24일 지금 화면 나가죠. 그 다음에 10월 25일 날 이 기회, 내가 기회라고 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기회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중에 시청자 수가 1200에서 1300으로 가면 이미 지수는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종복이가 진단해주면서 긍정으로 얘기해줬던 막 그런 종목들은 이미 다 날라가 있을 겁니다. 이 말 맞고 틀리고 가보면 알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우리 미스터 진단 지난주 전략, 여기 보면 환율 얘기할 때 1340, 1320 얘기해주면서 뭐라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는지 보세요. 뭐라고. 내용을 들어보면 나쁜 내용이 없다.
나쁘지 않은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다. 10월 27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24일부터 연달아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맹목적인 매수 추천이 아닌 어이없는 시장에 냉정한 판단을 통해 승부수를 띄우는 단어들이 참 좋죠, 여러분. 두려움을 떨치시어 시장 대응하라. 내가 아까 업이 된 이유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대들이여, 내가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는데도 무섭습니까를 반증한다라고 얘기했죠. 말과 행동이 다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 미스터 마켓 10월 3일, 10월 30날 이번 주 반등 나올 수 있는 주간 맞다. 그 다음에 10월 30날 2시 타이밍에 나는 긍정 의도를 갖고 방송을 하고 있다. 11월 1일 결론. 현금 있으면 주식 사라. 보이죠, 여러분? 차원이 다르죠? 저 나락으로 가고 있는 시장에서 일주일 내내 저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말과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밀리면 밀리는 대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그 내용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뭐 얘기 끝났죠, 여러분? 일부 내용 플러스 2차 전지 여전히 과매도, 매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매력이라는 단어가. 그러면서 장비주로도 확산 가능성 있음. 확산될 수 있어 보임이 아니고 이런 거예요. 확산 가능성 있음. 이건 확산된다는 얘기죠. 반도체는 추세가 양호하지만 결정적일 때 중심주 역할을 하는 게, 요거는 보다시피 약간 뜨끈미지근. 이제 이 종목 말 알아들으시겠죠? 반도체가 오히려 뜨끈미지근. 근데 뜨끈미지근이지만 이쪽을 보시면 조정식, 조정석 배우 말고요. 놀림목 씨는 좋은데 너무 좋음. 다시 말하면 반도체과는 조정받을 때 적극 공략. 조정을 받지 않는다. 2차 전지가 좋다. 그 2차 전지가 싫은 분들, 인공지능 로봇은 이번 반등장에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온 섹터로 지속적으로 관심. 자, 비중 체크해 드릴게요. 2차 전지 외에 다른 섹터의 비중이 많고 그들이 어느 정도 약손실이거나 수익으로 되는 분들은 322에서 325 수준 언저리로 가면 약간 비중 체크. 전문가님, 왜요? 저는 글쎄 말이에요. 수익이 약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에요. 아, 그러세요? 보유하세요. 올라갈 때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꼼꼼하게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 꼭 한번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대로 흘러가는지 분명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시간 동안 달려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자, 모여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힘들었던 9월, 10월 지나서 11월은 뭔가 스타트가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미스터 진단도 약간 기분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